남편 몰래 외도를 하는 여성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곁에 있는 여자친구나 아내에게서 이런 행동이 보인다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꽤 높은 확률로 다른 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끄럽지만 제 숙모 역시 결국 외도를 하다 아이까지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외도 여성들의 특징이 숙모와 너무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하나의 패턴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녀는 엄청나게 냉정했습니다. 제 손에 피가 섞인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없이 짐을 싸서 새로운 남자와 떠나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이런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휴대폰 집착입니다. 외도하는 여성들은 절대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음을 흘리곤 하죠. 그 모습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4살 된 딸을 둔 한 남성이 아내의 외도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평소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이상함을 느낀 남편은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남성들과의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참다 못해 아내에게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건 뻔뻔한 반응이었습니다. 내 핸드폰을 왜 함부로 보냐며 오히려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메시지 속 남성 중 한 명과 함께 집을 나갔고 어린 딸마저 남겨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며 방송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은 보는 이들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죠. 모든 형제 여러분, 이런 허망하고 가슴 아픈 배신을 겪지 않으려면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외도 중인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도 사소한 행동에 이상한 습관이 나타나곤 합니다. TV를 보거나 간식을 먹는 순간 혹은 남편이 물 한 잔 가지러 자리를 비우는 찰나에도 핸드폰을 꼭 쥐고 움직입니다. 아니면 책상 위에 무심한 척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고 자리를 뜨죠. 혹시라도 불륜 상대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치밀한 경우에는 심지어 샤워를 하러 갈 때조차도 휴대폰을 꼭 챙겨서 욕실로 향합니다. 겉으로는 노래 들으면서 씻을 거야 라며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씻으러 갈 때마다 휴대폰을 꼭 들고 가는 습관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시선을 회피하고 대화를 피하는 태도입니다. 보통의 여성이라면 남편에게 서운하거나 이해받고 싶을 때 감정을 표현하려 하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외도 중인 여성은 다릅니다.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 큰 반응 없이 무관심하게 굴며 마음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마치 혼잣말하듯 비꼬는 말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도 짧아지고 시선은 자꾸 아래로 향하며 남편과의 대화 자체를 불편해하거나 피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재의 남편은 그녀에게 있어 단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외모나 물건에서 드러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휴대폰에 갑자기 잠금 기능을 설정해 놓는 행동입니다. 그리고는 아이 때문에 핸드폰 잠금 걸었어 라며 둘러댑니다. 또 다른 특징은 새 속옷을 구매하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기존 속옷이 낡아서 새로 산 거야 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화려한 속옷 세트를 마련했다면 단순한 변명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외도 중인 여성들은 신경 쓰지 않던 발뒤꿈치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무심했던 외모에 갑자기 관심을 갖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은 외부의 새로운 시선, 즉 다른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명확한 경고로 다가오는 것이죠. 페디큐어를 하고 굳은 살까지 말끔히 제거한 뒤꿈치 관리. 이것은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외도 중인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발 뒤꿈치가 거칠어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울 정도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테지만 불륜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기 시작했다면 단순한 꾸밈을 넘어서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역으로 의심하고 가스라이팅하는 행동입니다. 외도를 하고 있는 여성은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속이고 있을 거라며 의심을 키웁니다.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 상대도 어딘가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런 여자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쳐다보기만 해도 분노를 표출하고 지나가는 대화에도 질투와 집착을 드러냅니다. 혹시 너도 나 몰래 바람피는 거 아니야? 라며 사소한 행동에도 트집을 잡고 의심을 던지지만 이 모든 건 본인의 외도를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순수한 남편은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라며 오히려 감동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나온 위장된 행동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여성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아 라는 식의 말을 꺼내며 주위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자신의 외도를 숨기기 위한 일종의 전략인 셈이죠. 만약 당신의 아내나 여자친구가 이러한 의심의 말들을 주위에 흘리고 있다면 그 배경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새로운 친구의 등장입니다. 외도를 시작한 여성은 어느 순간부터 알지 못했던 새로운 친구 이름을 자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외출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죠. 예를 들면 요즘 알게 된 민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네 같은 이야기로 외출 이유를 덧붙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이유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민정이가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더라. 오늘은 강남에서 보기로 했어 같은 말을 던지면 오히려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너무 상세할수록 뭔가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자가 바람이 나면 죄책감에 남편에게 더 잘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외도 후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껴 더 잘해주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외도가 깊어질수록 가정에 점점 소홀해지고 아이들을 챙기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아예 돌보지 않기도 하며 남편에게는 오히려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다정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심이 아니라 흔들리는 균형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갑자기 다정해졌다고 해서 그게 꼭 사랑의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사랑이 다시 불붙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외도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잘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심리적 연막 전술입니다. 때로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괜히 싸움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기분 좀 식히고 올게 라며 집을 나서죠. 그 시간은 불륜남과 만나는 은밀한 시간이 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이른바 아이 케어 품맛이입니다. 외도를 하는 여성 주변엔 대체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여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보통 3명이 모여 지내며 그중 누군가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다른 2사람에게도 전염됩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갔다가 어느새 불륜 커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어린 경우엔 서로 아이를 봐주며 야간 외출을 이어갑니다. A가 외출할 땐 B가 아이를 돌봐주고
다음 날은 반대로 B가 외출할 때 A가 아이를 맡아주는 식입니다. 이런 식의 품앗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외부에서 보기엔 평범한 육아 협력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데도 능숙합니다. 평소에도 집에 놀러와 남편에게 밝은 인사로 호감을 주고 기분 좋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우기 때문에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과 외출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아이를 맡아주는 시간과 장소가 비슷하게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불륜 관련 대화나 거짓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의 말실수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남편과 아내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대화도 줄어들며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정은 점차 무너지고 아내는 불륜 관계에 익숙해지면서 일상적인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남편과의 대화도 평범했던 하루하루도 그녀에겐 더 이상 감흥이 없습니다. 오직 그 비밀스러운 만남만이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이자 유일한 흥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우리 형님들이 같은 상처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희 숙모가 그랬던 것처럼 6가지 특징이 모두 그대로 일치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모는 결국 그 모든 징후를 보인 끝에 아이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물론 이 6가지 행동 중 일부는 외도와 관련 없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친구를 새로 사귈 수 있고 기분 전환을 위해 자신을 꾸밀 수도 있으며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행동이 동시에 나타날 때입니다. 그럴 땐 반드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현실을 외면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형님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혹시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감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보시고 제가 드린 설명을 머릿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상한 기류가 느껴질 때 그 직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선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열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형님들 모두 더는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사랑만이 남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매일의 일상이 평온하고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년 연애 코치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린 은정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2025년이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다는 요즘 형님들께선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관계 속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번 주제는 여자들이 유독 싫어하는 남자들의 특징 5가지입니다. 사실 이 5가지는 단순히 비호감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연인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남자 여성들은 단지 지금만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갈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인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장기적인 목표 없이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월급의 절반을 모아 작지만 확실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루 벌어 하루 쓰며 내일에 대한 고민조차 없습니다. 여성이 진짜로 끌리는 사람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과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가 부족한 남자. 자기관리는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청결함, 생활습관, 건강관리, 언행 등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지나치게 술을 마시거나 흡연이 심하고 체중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며 지저분한 손톱과 수염,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다닌다면 여성은 본능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연애 초반에는 외모보다도 생활 습관에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자신을 아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신뢰와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존심만 센 허세남. 자존심이 센 것과 자존감이 높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죠. 반면 자존심만 센 남자는 사소한 지적에도 발끈하고 연인과의 갈등에서도 무조건 이기려 듭니다. 감정 싸움 속에서도 늘 본인의 우위만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여성에게 피로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여기에 허세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나는 이런 차를 탄다. 과거에 어떤 일을 해봤다는 식의 자기 자랑은 듣는 이로 하여금 피로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약속을 자주 어기는 남자. 작은 약속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전화할게, 다음 주엔 꼭 만나자 같은 일상적인 말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신뢰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잊었다는 핑계, 바빴다는 변명도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반복되면 그것은 무관심으로 해석됩니다. 여성은 상대가 말한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있는가를 봅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결국은 관계를 지켜낸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남 탓만 하는 책임 회피형 남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상황 탓, 남 탓, 혹은 여자 탓으로 돌리는 남자에게서 여성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신뢰를 받습니다.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내 입장도 이해해라는 말 한마디는 수십 번의 핑계보다 더 깊게 다가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단기적으로 갈등을 피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감정을 갉아먹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은 단순히 싫은 유형이 아니라 연인 사이의 거리감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혹시라도 이 중 한두 가지라도 내 행동과 겹친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연애가 늘 건강하고 진심 어린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엔 여자들이 호감을 느끼는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연애,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한 여정에 제가 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 시간에 잠깐 늦는 것과 반복적으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분명히 다릅니다. 연애 기간이 길든 짧든 중요한 건 상대가 나와의 약속을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느냐는 점입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쉽게 어기는 남자, 늘 당신이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에 기대어 점점 무성의해지는 남자.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마음이 편하신가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받아들이기엔 당신이 감내해야 할 감정적 피로가 너무 큽니다. 5번째,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 이 부분은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폭력은 단 한 번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다툼 도중 욱해서 감정이 격해져서 손이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음에도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말은 그 순간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방패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가 꼭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언어적, 정서적 폭력 또한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선택을 조롱하며 감정을 억압하는 말과 행동 역시 충분히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고 반복되는 폭력은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지치게 만듭니다.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느꼈다면 그 순간을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절대 나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직감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은 폭력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미래가 없는 남자, 자기관리가 부족한 남자, 쓸데없는 자존심과 허세를 부리는 남자,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남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 이 5가지는 단순히 기분 나쁜 행동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연애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사랑이라는 감정도 함께 희미해지기 마련이죠.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굳이 반복되는 실망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혹시 내 행동에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꿔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을 지켜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현실적인 연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따뜻하고 단단한 사랑이 머무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